반갑습니다. DIT 주주 여러분들. 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속에서 DIT의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만한 어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이슈 속에서, 공시 속에서 내용에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이슈 확인하면서 향후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시부터 보시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주식회사 상대로 매출액 대비 10%에 달하는 장비 계약을 했죠.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계약을 했고, 내용을 보시면은 경기도 이천시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 일자를 보시면 7월 3일자에 계약했고 10월 달까지 계약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공시죠. 자, 우선은 DIT가 이 레이저 솔루션과 비전 AI 솔루션 이 두 가지로 뭐 AOI 솔루션 관련해서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이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커팅을 한다든지 어닐링, 이 웨이퍼를 조금 열을 가해가지고 경도를 좀 단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솔루션이 사용이 많이 되고, AO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관 검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했을 때 그 외관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 강랑 차이를 이용해서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머신 비전 기술이다라고 하죠.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하이닉스 향으로 10월 달까지 납품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죠. 또 증설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촬영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HBM3E를 단독 공급할 겁니다. 당분간은 8월 달부터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이제 공급할 것 같은데, 3분기부터 HBM3E를 하이닉스에 단독 공급하기 위해서 D램 공장으로 전격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 공장이라든지 청주 공장이라든지 거의 뭐 생산 캐파에서 90%를 DDR5 제품 생산하는데 공장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원비죠. DDR5가 원비고요. 이 D램을 생산해서 HBM3E에 12단으로 적층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이제 이번 24년 연말 기준으로 월 웨이퍼 투입량이 9만 장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내년에는 15만 장까지 확대할 거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캐파 증설 계속하고 있고 HBM용으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HBM 쪽으로 이제 마진이 이제 매출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천 공장도 좀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이제 레거시 제품이었는데, 레거시라는 것은 이제 DDR3라든지 뭐 이런 레거시 구제품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DDR5 공장으로 전환을 전격하면서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드렸고, 이천 공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청주 공장을 지으면서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발빠르게 캐파 증설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HBM 쪽으로 역시나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좀 강자의 위치에 있고, 또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면서 아무래도 입지를 더 돈독히 다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삼성전자 소부장보다는 이 DIT나 뭐 여러 소부장 업체들, SK 하이닉스의 소부장 업체들이 좀 더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환으로 한미 반도체도 1,500억 가량의 TC 본도 관련해서 수주를 했었고요. 여하튼 이런 이제 수주 소식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업체다라는 게 이제 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OLED 관련인지 레거시 제품 관련인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왜냐하면 확인이 되질 못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드러났죠. 이천 공장으로 납품된다. 그리고 이천 공장은 DDR5로
집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HBM 관련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DIT 한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년부터 좀 어느 정도 24년 이전부터 반영이 되긴 시작했죠. 가격이 12,000원부터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거의 얼마 오른 거죠? 아무래도 가격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2배 오르긴 했네요. 거의 2배 올랐으니까 뭐 PER, PBR도 많이 오른 상태겠네요. PER 보게 되면 31배고 PBR은 2배죠. 그런데 매출액이 지금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시가총액 4,000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한미반도체 매출액 볼까요? 자, 한미반도체 매출 1,500억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이에 비해서 지금 DIT 매출액이 1,000억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필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 난다. 한미반도체는 22조가 되는데 이 DIT는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저는 뭐 좀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주 잔고라든지 뭐 마진 부분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수주잔고 지금 1분기에 620억 수주잔고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2분기 지금 7월이면 3분기죠. 3분기에 또 수주를 또 10%만큼의 매출 10%만큼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주잔고가 많은 상황이고, 여하튼 간에 수익성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마진 부분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순이익률이 지금 23%죠. 굉장히 마진도 많이 남는 업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들어드리지만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 TC본도 장비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업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진율 보시게 되면 순이익률이 90%, 163%. 이렇네요. 마진율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안 되죠. 참, 생각해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다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 TC본드 같은 경우 영업이익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이 넓이가 넓을수록, 이게 높이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미반도체 거의 뭐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거의 뭐 30%, 40% 이 정도 마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미반도체 굉장히 많이 남는 업체이고요. DIT의 마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보이죠. 아무래도 마진이 별로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번에 납품액이 좀 이번 올해는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매출액 증대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이닉스 소부장이라서 그렇고, 이 삼성전자 소부장은 사실 내년부터 아니면 빠르면 4분기부터 이렇게 좀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빠르게 이 캐파 증설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부장들이 빠르게 이 장비 회사들이 좀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DIT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물대 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이게 이 선으로 그어 보면은 지금 이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죠. 보시면은 한번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매물대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밴드 하단 부분을 터치했고, 그리고 이제 222일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긴 합니다. 최근까지는. 그런데 공시를 통해서 하이닉스의 소부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수주 잔고도 630억 이상 있고, 또 이번에 또 수주한 게 또 매출액 10% 상당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 채널 보시면은 지금 이런 빗각을 그을 수가 있죠. 이 빗각을 뚫고 가면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모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정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2분기 실적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새롭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